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아실 거예요. 정신장애가 발병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세계가 붕괴되는 경험입니다. 내 삶을 지탱하던 세계 전체가 모래성처럼 주저앉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살아냈던 인간관계가 처참하게 붕괴되는 추락의 순간을 우리들이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10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어떤 당사자는 10년 동안 급성이라고 합니다. 퇴원을 못해요. 10년 동안 병원에 있어요. 부모님도 너무 힘드세요. 일생에 10대, 20대, 30대를 10년씩, 20년씩 우리는 인생이 삭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당사자들 몇 년씩 삭제가 되나요? 박진 선생님 몇 년 삭제되나요? 10년? 20년? 20년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느 시절이 통째로 삭제되는 경험들이 바로 당사자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국의 자살자 수를 한번 보세요. 엄청 많죠. 네. 정신장애인 당사자 절반이 자살 시도를 실제로 합니다. 당사자의 절반이 자살 고위험군입니다. 자살자 수가 늘어나는 건요, 정신장애인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활동했던 소중한 동료 지원부 2명이 급성기 인기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이 발견했는데 그냥 가서 몇 시간 후에 사망했고요. 한 사람은 병상이 없어서 사망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 주변에 알고 있는 당사자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많은 당사자들을 알고 있어요. 이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 주변의 당사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요,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응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그 순간에 응급실에 가서 주사 한 대라도 맞았으면 진정됩니다. 저는 지금도 환청이 저보고 죽으라고 해요. 환청이 뛰어내리라고 하고 너만 죽으면 끝나라고 해서 한 방에 투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질환은요, 우리가 겪는 이 장애는 그냥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명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자살 사망자의 60%에서 70%가 바로 정신질환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자살 예방 사업을 한다면서 정신장애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신과 응급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이격거리를 조정한다면서 급성기 병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현장에서 우리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자를 배우는 채 치료해줄 전문 인력까지 이탈하면서 지역사회는 어마무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응급시 구조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료 접근법마저 붕괴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급성기 정신증은 참혹합니다. 부모님 아실 거예요. 어저께 저희 당사자 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5층에서 추락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급성기는요, 생명의 위기고 생물학적 위기면서 의학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 단순한 우울함이 아닌 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권과 탈원하라는 세련된 언어지의 숲은 이 빗자루가 가득한 현장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신병원의 격리감각 사망사건은 공론화되고 투쟁의 합법권이 있었지만 그 투쟁을 함께했던 동료들은 길거리에서 집에서 소멸을 갔습니다. 그 순간은 수면과 영양 섭취를 할 수 없는 극한의 과학성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먼저가 하늘나라에 간 우리 동료는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관리하고 우리 함께 투쟁했던 우리 동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 처참한 환경 뒤에는 국가의 반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가족에게 떠넘겨진 비극의 현장
있습니다. 국가가 버린 짐을 짊어진 가족들은요, 모든 걸 다 짊어지게 됐습니다. 또 이 중심의, 보호의무자 중심의 일본구조는 가족을 둘째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병원에 집어넣는 준사법적 집행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붕괴의 결과 공공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족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설 구급차와 민간 폐쇄병원의 거대한 철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응급과 위기에 마저도 가족과 당사자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 역시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파놓은 거대한 무더기 속에서 함께 무너진 사람들 또한 철륜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제입원 과정에서 저희 친형제 자매와 인연을 12년 전에 끊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강제입원 사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입원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겪는 생이별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든든한 지지자의 자리로 가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사자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겪는 이 엄청난 경험술 속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 투신했을 때도 새벽 도로에 트럭에 뛰어날 때 옆에 가족 없었어요. 우리 당사자 한 명, 당사자도 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가족과 왜 옆에 같이 있을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모두 다 어느 순간 우리들은 유가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국가의 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의 요구를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공공급성기 병상, 민간에 맡은 책임을 환수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한 병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응급개입,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응급위기 개입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비강압적 치료환경, 강압과 감각 없는 인간적인 치료환경을 통해 가족의 짐을 국가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지 않고서는요, 당사자의 생명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정신병원에 너무너무 많은 악행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위로를 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당사자들한테 필수입니다. 위로 자체를 악망하는 차가운 반위로 닿는 한 줄로는 사람의 목숨을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절박한 급성기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안전하게 품어줄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렇게 힘들 때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견디는 바로 오픈 다이얼로그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단지 치료법이 아니에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반의료적이거나 오픈 다이얼로그는 반약물적인 그런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요, 문화예요.